자, 첫 번째.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육자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자, 제가 몇 가지의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런 역량을 쌓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첫 번째로 볼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하고 싶죠? 이게 쉽진 않지만, 예. 자, 두 번째. 이거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역시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리액션이 되게 좋네요. 자, 세 번째 역량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지금 이게 약간은 경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좀 더 눈에 띄어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다 비슷하죠? 내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역량을 얘기를 했는데 이 역량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로 한 역량일까요? 어떤 직군에 있는 어떤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팀장이거나 리더이거나 아니면 시니어 개발자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필요로 한 역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주니어시군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경력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이 이야기했던 그 역량들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책에서는 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뭐다? 교사가 되는 길이에요. 교육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역량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량이 쌓여야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라고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네이버에 있는 어떤 개발팀장의 고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개발팀장들의 고민이죠. 리더들의 고민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팀에 들어오는 주니어 개발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게 당연히 가지는 고민들이거든요. 자, 다음 고민은 팀이나 조직의 리더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을 조직을 좋은 팀으로 만들 것인가, 좋은 개발 문화를 가지는 팀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팀원들하고 조만간 저희 회사도 리더십 교육에서 어떻게 하면 팀원들과 면담을 잘할 것인가 이런 교육도 하고 있는데 많은 리더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하면 팀원들과 면담을 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맞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역량을 쌓는 게 어렵잖아요.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이 역량을 쌓을 수밖에 없고요.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잖아요. 그리고 팀장이나 리더면 말빨이 좀 먹혀요. 맞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그 4가지 역량이나 앞에서 얘기했던 5가지 역량을 쌓는 게 어려워요. 야,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오히려 돈을 내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기부여도 안 돼 있어.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뭔가 동기부여를 주고 이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사가 돼서 이런 역량들을 쌓는다고 하면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역량을 쌓다 보니까 이 역량을 쌓다가 나중에 현업으로 복귀하더라도 훨씬은 아니지만 그나마 좀 더 수월하게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교사가 이런 역량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또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역량을 쌓는, 그러니까 강하게 키우는 거죠. 솔직히 강하게 키우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환경이 주어져야지 그 속에서 그걸 고민을 하고 그런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저런 고민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경력이 10년, 15년이 돼서 어느 순간 딱 팀장이 되는 순간 이런 역량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막상 딱 시작하면서 이 고민 시작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막막해하는 시니어 개발자나 팀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업계에. 근데 교육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매력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얘기 한번 해보죠. 뭐 이거는 팀장이거나 리더가 아니면 공감을 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 무엇이 팀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자,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 팀을 만들 것 같아요? 한번 막 찍어보세요. 뭐 신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수직적인 문화, 뭐 강압적인 문화, 이런 걸, 우리는 그렇게 지금 성장해 왔잖아요. 한번 막 날려보세요. 뭐 없습니까? 네? 회식. 회식 정말 중요합니다. 역시 뭔가 좀 아시는군요. 사회생활이 길지 않은 걸로 아는데, 자, 구글에서 구글에 있는 그 팀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랬을 때 무엇이 팀을 효율적으로 만드는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된 게 심리적인 안정감이에요. 그럼 심리적인 안정감이란 무엇이냐? 우리들이 뭔가 업무와 관련돼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비난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합리한 거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 그래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고, 이게 팀을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더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랬을 때 당연하겠죠. 좀 전에 했던 얘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교육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지금 교육자로 이제 살다 보니까 요즘에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교육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수업 중에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냐? 내가 개발팀장일 때 고민했던 부분을 똑같이 교육자가 돼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떨 때 몰입을 하고 어떨 때 많은 배움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느껴보면,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질 때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할 것 같아. 그 긴장감 때문에 교수님이나 선생님 얘기하는 게 막 안 들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는 환경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몰입할 수 있고 최고의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 생활에서의 심리적 안정감과 똑같이 교육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아한 테크 코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로 고민을 좀 하다가, 막 그 저희 크루들, 저랑 한 20살 차이 나거든요. 이 친구들이랑 반말도 한번 해보고, 야 도발 한번 해봐라. 근데 정말 도발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럼 같이 받아주고 반말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소통하는 게, 특히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과 소통하는 데는 상당히 또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작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예시지만.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자, 팀 조직과 그다음에 교육에서 어느 쪽이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어딜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뭐 교육을 한다 그래서 꼭 심리적 안정감을 더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둘 다 어려워요.
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교육자로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된다. 예, 그랬을 때 학생들이 과정에 몰입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고 수업이 불만족스러우면 그것에 대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직, 팀을 운영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맥락상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량을 쌓으려면 리더가 되거나 교육자가 돼야 된다. 교사가 돼야 된다. 그런데 리더가 되려면 회사가 나를 팀장이나 리더로 뽑아줘야 되잖아요. 교육자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지원해서 합격하시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 어려운가?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이제 이따가 뭐 오늘 채용 얘기는 많이 안 할 텐데 주니어 개발자들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한 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여기 마무리로, 그래서 왜 중요한가 결과적으로 쭉 보면,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교육자로 몇 년이 될지 모르고 평생일 수도 있는데 한번 살아보는 경험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시니어 개발자, 팀 리더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의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엄청 좋은 기회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더 좋은 리더가 돼야지, 내가 더 좋은 팀장이 돼야지, 내가 더 좋은 시니어 개발자가 돼야지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교육자로 1년, 2년 아니면 평생을 살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역량들,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수직적인 환경에서 리더나 선배 개발자들 찍어 누르면 됐어요. 너 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됐지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욕만 먹고 저 꼰대 같은 XX 막 이런 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프라인에 하면 되는데 온라인이라 가지고 욕을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역량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가 뭐 앞으로 뭐 AI가 등장해서 내 일자리가 없어질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역량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네, 그런데 이런 역량들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개발자로만 살다 보면 이런 역량을 쌓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자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교육자로 사는 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아주 오랜 시간은 아니고 한 8년 정도 교육자로 살면서 한번 이게 되게 매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